안녕하세요. 환율이 1200원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율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환율이 올랐는데 올랐을 때는 왜 올랐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어요. 달러가 귀해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연준에서 달러를 잔뜩 풀어놨는데 이제 이거를 다 회수해 가겠다. 한마디로 유동성 회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시중에 있는 달러가 사라진다는 얘기, 한마디로 소각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가 귀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달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가장 먼저 리스크 있는 쪽부터 회수를 해나갑니다. 신흥국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채권을 매각할 수도 있고 주식을 매각하는 등 해서 달러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위험 자산일수록 가격 하락이 더 심해져요. 1월 28일 같은 경우 보면 97.4까지 달러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때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와 이제 5년 내에 최고치를 찍어가는구나 이랬는데 마침 또 저번 주 금요일 밤에 95.4로 지수가 2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위기가 해제된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넘었었는데 1199원까지 내려왔어요. 다행히 1200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11월 중순의 수준이에요. 11월 중순이면은 우리 지수들이 괜찮았거든요. 미국 지수도 괜찮고 한국 지수도 3000선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환율의 관계와 코스피 관계를 계산해 봤을 때 이거는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달러가 1200원을 넘어갈 거냐 아니면 계속 내려갈 거냐? 제가 환율을 예측할 정도가 되면은 거의 신이겠죠. 세상의 돈을 다 벌었겠죠.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위기나 어떤 밴드 상단 하단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방향을 볼 수는 있는데요. 우선 5년 동안 달러 지수와 환율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5년 동안 보면은 오르고 내리는 방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달러 지수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90에서 98 사이를 횡보합니다. 5년 이래 볼 수 없는 위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98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은 97까지는 찍었지만 결국 98을 건드리지 않고 95로 떨어졌어요. 그럼 방향성이 꺾여 나가는 건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80원에서 1200원 사이로 횡보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정말 엄청난 위기가 터졌다. 저번에 코로나처럼 터졌다라고 하면은 1200원 위로 돌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만큼 엄청난 위기냐? 그렇게 해석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원 이상, 1300원, 1400원으로 간다? 이렇게 예상해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5년 상단이 120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달러를 샀을 때 얼마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 1200원에 사서 10% 수익을 얻으려면은 1320원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달러 사서 10% 벌기 위해서 5년 밴드 상단, 최상단에 투자하는 하이리스크를 질 수 있느냐?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라도 환율이 1200원 위에서 더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같은 경우는 언제 사면 좋냐면 1100원 이하일 때가 좋아요. 이때부터 조금씩 사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환율이 하락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국가인데 당연히 환율이 높을 때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더 환차익도 내고 하면서도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코스피가 항상 그 최고점을 찍었던 해를 보면요 2007년 그리고 2017년 이런 시즌을 보면 환율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안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수출 기업들도 달러를 벌어 들여오면서 국내에서 달러가 풍부해져요. 그렇게 되면서 환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1100원 이하가 된다라는 건 밴드 상단에서 굉장히 아랫부분이거든요. 이때부터 밑으로 더 내려가기도 쉽진 않아요. 코로나 끝나고 1050원까지 내려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1100원 이하부터는 너무 바닥을 생각하지 말고 야금 생각해 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보통 이때는 코스피가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수익을 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면서 이 현금 비중으로 두지 말고 그거를 달러 비중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코스피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수출 위주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위주 경제는 계속 영원히 좋을 수는 없어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환율이 급등하는 시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확보했던 현금 비중이 달러였다라고 하면은 이때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달러를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달러 채권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좀 안정적인 이제 배당주라던가 이제 경기 방어주 위주로 사서 모으다가 코스피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이 미국 자산을 팔아서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은 환차익을 얻게 되겠죠. 그럼 내가 국내 코스피에서 손실난 부분을 환차익으로 메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때 이미 벌써 나는 주식을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1200원 선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건 괜찮은 일이냐? 이걸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근데 환율이 더 오르면 코스피는 더 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환차익을 얻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더 위기가 와야 된다.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는 선택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사기도 굉장히 불리한 시점이라는 거죠. 1200원에 굳이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산다?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굉장히 큰 전략이라 그렇게 매력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주식 달러를 팔아서 환차익을 좀 내고 그 돈을 가지고 국내 자산을 사들이는 게 더 저렴한 방법,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죠. 이미 코스피 자체가 한바탕 내리고 난 뒤여가지고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들은 아니에요. 미국 주식을 사고 싶다라 그러면은 코스피가 좀 더 올라서 수익이 나고 환율이 좀 낮아졌을 때 그때 이제 미국 달러라던가 채권을 산다라던가 아니면은 장기 투자하고 싶은 미국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랬을 때는 뭐 미국 경기방어주, 배당주, 달러 채권에서 미국 성장주로 전환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환차익을 얻어서 국내 주식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달러가 있다라는 건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신흥국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나라 주식도 환차익을 얻어서 저렴하게 담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베트남, 대만, 뭐 인도 지금 성장하는 신흥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금융위기가 와서 해당 국가의 주식이 반토막이 납니다. 50% 하락이 나요. 그리고 환율이 2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달러를 가진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나라 주식을 4분의 1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고 내국인들은 환차익 효과가 없기 때문에 2분의 1 가격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4만원짜리 주식이 있다라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원에 살 수 있는 거고 그 내국인 입장에서는 2만원에 사게 된다는 거죠. 스타트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외국인들, 달러를 가진 사람 시점에서 투자했을 때 훨씬 더 큰 매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이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은 현금이랑 달러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기를 대비하는 자금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율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는 차원으로 보고 그럴 때 이제 달러라던가 미국 자산 투자를 하는 게 매력적인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이 있다라 그러면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상호 보완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난 한국 주식을 가지고 환전을 해서 뭐 홍콩 주식이나 홍콩 채권, 뭐 중국 주식이나 중국 채권으로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신흥국은 보통 하락할 때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흥국끼리는 해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 미국 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좀 독특한 사례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어느 정도 두고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보험 자산 같이 써먹을 수가 있다. 이게 또 신흥국 주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